보시면 월봉이에요. 요 하락 추세를 아직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. 작년 7월달 이후로 이렇다 지금 상승이 안 나오고 있어요. 하지만 그래도 MACD 상에서는 이 막대발을 통해서 바닥을 좀 찍고 전환이 되려는 그런 움직임은 보이고 있기는 하다. 근데 이제 물론 이것도 이제 가격이 더 하락되면은 이것도 또 깨지게 되겠지만 어쨌든 현재 흐름은 고루하다. 그래서 요 하락 추세를 깨는 게 중요하거든요. 그래서 지난 이제 사이클에서 이 하락 추세를 깨는 흐름이 어떻게 나오는지를 보겠습니다. 일단 18년도, 17년도 상승했을 때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었어요. 이렇게 하락 추세가 있다가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죠.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오고 그 이후부터는 그래도 이제 상승 추세, 더 이상 하락 추세가 아니라 상승 추세로 전환이 됐습니다. 그러면 이때 얼마나 상승을 했냐? 이거 보시면 지금 요 봉이 지금 요게 지금 나오죠. 보세요. 47.9%. 그러니까는 이게 월봉이니까 한 달에 47%나 거의 48%나 상승을 했던 겁니다. 상당히 상승을 한 거죠. 요 봉 자체가 이렇게 커 보이진 않지만 그래도 어마어마한 겁니다. 요게 큰 상승이 나왔다. 그러면 2022년도 이제 요때도 이제 하락장이었죠. 요때도 이렇게 하락 추세를 그리면서 하락을 했었는데 이 당시에도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나왔었습니다. 그러면 이때 얼마나 상승이 나왔냐 보시게 되면 여기 보시면 42.98%, 그러니까 43%. 이때는 48%, 이때는 43% 상승이 나온 거예요. 그러니까 40% 이상의 상승이 나왔다. 그러니까는 이 추세를 깬다라는 흐름이 나올 때는 확실하게 올라가준다. 근데 지금 일단 지난달에도 되게 애매하게, 그래서 아쉽다고 말씀드렸죠. 윗꼬리 달고 2% 이렇게 지금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. 이렇게 힘이 없게 마감을 하니까 이번 달도 이제 힘을 못 쓰고 있죠. 그래서 진짜 바닥이 어딘지는 진짜 모릅니다. 일단은 가봐야 된다. 중요한 건 이제 비트 움직임에 또 달려 있고. 근데 만약에 추세가 전환이 된다 한다면 요 하락 추세를 깨는 움직임이 강하게 나올 겁니다. 강하게 나올 수 있다. 그게 지난 패턴으로 봤을 때는 이제 40% 이상. 물론 지난번에 40% 나왔으니까 이번에도 나올 거다는 아니겠지만 어쨌든 지금 이렇다 할 상승이 1년 동안 단 한 번도 없었는데 그런 의미 있는 상승이 분명히 나올 시기는 온다라고 봅니다. 이 추세를 깨는 움직임, 이 추세를 깨는 힘은 강하게 나오는데 그런 강한 힘이 언제 나올까? 아직은 아니라는 거죠. 아직은 지금도 하방에 대한 아직은 더 막 약간 좀 더 막 내려가려는 그런 움직임이 나오고 있습니다. 그럼 지금 현재는 어떤 상황이냐? 이걸 보시면 이게 이제 롱 XRP의 롱 청산을 보여주고 있는 거거든요. 롱 청산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이게 이제 롱 청산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. 이때가 가장 높죠. 이때가 언제였느냐? 작년 10월 10일 대청산빔 이때 그러니까 롱 청산이 어마어마하게 됐습니다. 어마어마하게 됐다. 가장 컸다 이때. 그리고 나서 가장 큰 때가 언제냐? 이때 내려 꽂았을 때죠. 이때가 이제 올해 2월달 제가 한국 없었을 때 그때도 이제 무섭게 아마 여러분도 기억하실 겁니다. 이때도 되게 공포스러웠어요. 이때 같은 경우는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거든요. 이렇게 며칠 동안 계속 하락을 했었다. 그러다가 이제 마지막에 진짜 큰 이제 그 패닉셀이 막 나오고 했었는데 그때도 롱청산이 크게 됐습니다. 그러다가 이제 또 추가적으로 계속 떨어지니까 이 롱청산이 되고 있어요. 그래서 지금도 어느 정도 됐습니다. 근데 보시는 것처럼 지금 롱청산의 이 규모가 점점 줄어들고 있기는 하다. 점점 줄어든다. 지금 이 과정이, 이 단계가 계속 롱청산을 계속 시키고 있는 그런 과정인데 그래도 어떻게 보면은 긍정적인 것은 이제 그 높이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는 얘기는 이제 롱 베팅할 그 물량이, 그러니까 롱 베팅하는 물량이 점점 좀 적어지고 있다라는 얘기죠. 그러니까 롱 베팅 하기가 무섭게 되는 겁니다. 계속 하락만 하니까 롱 베팅을 쉽사리 못 하는 거예요. 그러면 지금 숏 베팅도 한번 볼까요? 숏 베팅도 보시게 되면 가장 높았던 때가 숏 베팅 높았을 때가 이때입니다. 이때 지금 그죠? 그러니까는 이때가 10월 10일 날 이때거든요. 그러니까 이때도 높긴 했지만 이때보다 이때가 조금 더 높아요. 근데 이때는 막 하락했잖아요. 근데 왜 이렇게 숏 베팅이 많이
청산이 됐느냐? 왜냐면은 이때 하락을 하고 다음 날이가 반등이 세게 나왔거든요. 그때 청산이 된 겁니다. 그때. 그리고 이때도 떨어진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반등이 나오고 하다 보니까 이 정도 이제 이 숏배팅도 청산이 됐고, 지금 보시게 되면 지금 숏배팅 청산이 되는 거는 그 물량은 엄청 적어요. 그러니까는 지금 이제 고배율만 아니라면은 고배율로 해가지고 뭐 조금만 올라가도 청산당하는 그런 물량이 아니라면은 아마 지금 숏배팅 물량들은 많이 살아 있을 겁니다. 그러니까 지금 숏배팅은 크게 청산되는 물량이 거의 없습니다. 하지만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추세를 깨고 올라가는 흐름에서는 이 숏배팅이 청산 물량이 늘어나겠죠. 지금 롱배팅 물량, 아까도 봤던 이 롱배팅 물량이 점점 줄어들고 있긴 합니다. 이제 쉽사리 롱의 배팅을 못하는 그 시기가 오면은 이제 거의 바닥에 온 것이 아닐까. 지금도 점점점 낮아지고 있잖아요. 이 얘기는 심리적으로 이제 롱에 베팅하는 것도 쉽지가 않구나. 왜냐면 계속 떨어지니까. 현재는 이런 상황입니다. 그래서 저는 가격이 물론 더 떨어질 수 있지만 거의 이제 막바지에 진입하고 있다라고 봅니다. 아까 전에 한 구독자님은 800원 보고 있다. 또 일부 분석에는 1000원도 보고 있다라고 하지만, 물론 그럴 수도 있지만 저는 지금이 거의 바닥권까지 이 심리적으로는 거의 오지 않았나 라고 봅니다. 그러니까 비트만 힘을 내면은 리플도 좀 강하게 올라갈 수 있다고 보거든요. 근데 지금 비트가 힘을 못 내고 있잖아요. 그래서 그 샌드위치 장세에서 상방을 돌파하는 게 굉장히 리플 입장에서도 중요한데 그걸 지금 못하고 있는 겁니다. 근데 이제 우리가 온체인 지표로 봤을 때 롱 청산이 계속 되고 있는데 그것은 계속 좀 줄어들고 있다 라는 얘기는 앞으로 하락이 되면은 롱 청산이 또 되긴 하겠죠. 근데 그 규모가 많지 않을 겁니다. 이제 쉽게 롱에다 베팅을 못해요. 계속 떨어지니까. 근데 그게 이제 바닥으로 가는 하나의 시그널, 그렇게 해석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생각을 합니다. 어쨌든 추세를 깨는 흐름은 강하게 나온다. 강하게 나온다. 그 강하게 나오는 시기가 언제인지를 봐야죠. 한번 보자. 그래서 쉽지 않은 장이지만 끝까지 아까도 말씀드렸던 살아남아야 됩니다. 그래야지 살아남는 자만이 새로운 장면으로 넘어갈 수 있는 기회를 맞이할 수 있습니다. 그래서 리플 홀더시라면, 지금까지 버텨온 홀더시라면, 더구나 의미 있는 수량에 집중해온 리플 홀더시라면 중요한 시기니까 잘 끝까지 살아남자 라는 것을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그러면 이제 1시간 했고, 여러분들 말씀 아까 다 못 읽었으니까 그거 보고선 슬슬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. 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.